안녕하세요, 그린하우스입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창호 교체인데요. 전체 창호를 교체해야 할지 아니면 중간중간 보수를 진행해 계속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체를 진행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를 바꾸어서 해야 하는지 업체를 직접 알아보지 않고 우리 집 창호를 점검하는 방법 그린하우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창호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창호의 수명은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다만 창호 제품 소재에 따라서는 어느 공간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는 이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창호가 알루미늄이나 또는 목재, PVC 사시로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이러한 집들은 대체로 준공 입주 시부터 창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창호의 수명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창호가 낡으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하고 문이 뻑뻑하고 힘들게 열리고 그리고 이런 네일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이 첫 번째 문제는 창호를 사용하면서 가장 쉽게 발견되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어떤 겪고 계시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창호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호의 틀 상부가 처지거나 하부가 주저앉아서 창틀의 변형이 있게 됩니다. 창틀의 변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심한 곳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수평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창틀 상부가 하부로 처지다 보면 창착이 뻑뻑하다는 느낌과 함께 소음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시공 시 정상적으로 창호 시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충격으로 창틀의 측부에 이렇게 측부에 어떤 빠지면 철물이 빠지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실리콘이 노후화되어서 벌어진다든지 해서 창틀에 어떤 변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현상으로 주기적인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창호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창틀 하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 창문 하부의 논로에서 어떤 높낮이를 갖다 여유가 있을 시에는 논로의 조절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논로의 한계까지 조절하였는데도 창문이 빠지거나 문을 열 때 중간에 걸려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새로 제작된 창호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틀에 어떤 변형이 없는데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소음 발생과 창문이 무겁다고 느껴지면서 논로의 구름성이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창틀 레일이 파손되어 있는 어떤 경우에는 창틀 하부 레일을 교체 수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창호도 자동차처럼 소모품이 존재합니다. 소모품이란 일정 주기나 횟수 이상을 갖다 사용했을 때에 교체를 해주는 품목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창호 구성품 중 하나인 논로에서도 발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논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창호를 사용할수록 논로도 자동차 타이어처럼 마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리를 포함한 창문 자체의 모든 무게를 이 논로가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호, 또한 주방에서 뒷발코니로 나가는 창호,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창호에는 제일 빨리 마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순 논로의 마모, 파손은 논로만 교체해 줘도 되지만 창틀의 하부 네일이 파손되었을 시에는 하부 네일 부분도 함께 보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창틀 하부 네일을 보수할 시에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수 네일은 창틀 하부 네일 좌측 끝 부분에서 우측 끝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로 된 걸로, 중간에 끊기지 않는 걸로 기존 네일을 덮어서 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네일 중간에 이음 부위가 있을 시에는 창문을 열고 닫을 시 이 노라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보수된 네일 부위 이음 부분에서 단차가 조금씩 단차가 발생되기 시작하며 이 단차가 결국은 노라를 파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할 네일을 구입하실 때 기존 파손된 네일의 형상, 이 형상을 논로에 닿는 면이 평평한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한지 확인하시고, 아울러 파손된 네일의 두께가 뭐 10mm인지 12mm인지 이 두께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고 구입하셔서 보수를 하시면 됩니다. 논로나 네일 보수 시에는 창문의 무게가 복층 유리일 경우에는 적게는 50kg, 많게는 100kg이 넘으므로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둘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일 부분 보수가 어려울 시에는 결국은 창호 전체를 갖다 교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리의 노후화입니다.
이 유리가 오래돼서 뿌옇게 변하거나 방음이나 단열 성능 저하, 파손 등 이미 오래전 설치된 유리는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재사용을 하지 못하고 보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창호의 틀은 멀쩡한데 유리만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노후아파트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3mm나 5mm 정도의 얇은 단판 유리로 시공되어 있다 보니 틀은 그대로 두고 두꺼운 복층 유리로 이렇게 희망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창짝에 유리를 끼우고 장착하는 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쫄대. 이 쫄대가 있는데 이게 일명 오사이라고 합니다. 이 쫄대가 유리 두께에 따라서 쫄대의 두께도 달라진다는 거죠. 기존 창짝에 복층 유리를 새로 끼우고 맞는 쫄대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지만 노후된 창호라면 복층 유리로 교체할 시에 기존의 롤러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또는 창짝의 모에어가, 이런 창짝의 모에어가 지속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창호가 가장 중요한 방음, 단열 성능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방음, 단열 성능 및 안전과 시간 등을 생각하면 창호의 틀까지 모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창호 교체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러 연통이 유리를 관통한 상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PX 창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미석이 창호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연통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일반 미석이 창호 유리에 구멍을 뚫고 사용하게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불면 이 연통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리를 파손시켜 가지고 그 유리가 밑으로 떨어져서 2차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통이 움직이다 보면 실내 쪽 연통 연결 부위가 틈새가 벌어져서 일산화탄소로 인해 가스 중독 사고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보일러 연통이 미석이 창 유리를 갖다 뚫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사용하신다면 즉시 그 부분이라도 창호를 교체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풍입니다. 매풍은 단열뿐만 아니라 소음과 누수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이니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서 예풍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간단하고 이제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창문을 닫아 놓고 창짝과 창짝이 결합되는 하부 네일이라든지 상부 네일, 이런 부분에 무게가 없는 부드러운 휴지를 이용해서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예풍이 왜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풍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틀이 오래되다 보니 자체가 변형이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 이런 풍지판이라든지 모해와 어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예풍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수명이 다 되어버린 창호라는 얘기죠. 보통은 급한 대로 철물점에서 예풍 차단용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예풍에 관련된 소모품인 이 풍지판과 이 모해화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지판의 경우는 일정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모해화는 다르죠.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전문가를 불러서 모해화 교체를 갖다가 맡기자니 오래된 창호에 돈을 소비한다는 것이 여간 아까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그냥 내버렸을 때 뭐 예풍이나 모해화가 삭아서 나오는 먼지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실 텐데요. 창호 교체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우리 집 창호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소음이 많이 들린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가벼운 문제는 수리를 통해 계속 사용하시고, 방음이라든지 단열 성능, 누수, 네일 파손 사용 불가 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전체 창호 공사를 하고 싶으시면 PVC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시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재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